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축구가 한 경기가 있어요. 이제 아스날과 또 번리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고, 리그가 끝났죠. 에르디비시 끝났죠. 분데스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리그가 이제 또 끝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제 야구와 또 MLB와 또 이제 조금 이제 NBA 경기들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6월 달에 또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드컵 일단 또 이슈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까지 우리 또 일단 분위기를 또 끌어올리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아스날과 번리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번리는 강등이 확정이에요. 그죠? 강등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또 2대2의 무승부 조금 이렇게 연출을 했던 부분들 좀 있는데, 최근 원정 일정에서는 조금 대량 실점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또 실점률도 조금 높아져 있고, 리즈 원정에서도 3대1의 패배, 또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4대1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특히 또 원정에서의 실점들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자, 지금 현재 아스날 또 두 경기가 남았어요. 지금 현재 선두를 조금 달리고 있고, 맨시티와의 또 승점 차가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또 챔스 결승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5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또 18일이지만은 일단 오늘 경기와 함께 또 크펠과의 또 경기만 조금 잘 추린다면은 뭐 자력으로 또 리그 우승을 또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크게 염려를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메리노나 팀버르, 칼라피오리 이런 자원들 빼고는 이제 또 부상자들도 거의 또 합류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경기 저는 일단 무승부와 또 번리 역배당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 아스날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저는 조금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관건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핸디값이 조금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올 시즌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조금 아스날 경기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또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에서 아르테타의 운영이 조금 무엇보다 조금 관건인 내용인데요.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나면은 조금 지키는 축구를 조금 해요. 계속해서. 특히 또 전반전 약간 스코어가 조금 벌어졌을 때는 일단 공격 라인업들 낮추고 뒤에서 볼 돌리는 경우들을 상대 또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또 맨시티도 똑같았어. 올 시즌 내내 조금 그랬던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일단 핸디 값이 END는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번리가 최근에 또 원정 실점이 조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자, 일단 오늘 승패라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기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역시 또 이 핸디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이쪽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염두를 하시냐면은 충분히 또 저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버니 프렌, 3프렌 정도는 버니 프렌에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르테타, 일단 격차가 조금 벌어졌던 경기들은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3.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사이드로 일단 또 중심을 잡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시즌 내내 그랬어요. 시즌 내내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일단 2대 0일지 3대 0일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한데, 저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번니 사이드보다는 조금 이제 번니 3프는 조금 납득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핸디값 일반승은 조금 두 골차 정도의 격차가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것도 이제 또 번니 원정에서 2대 0이었어요. 2대 0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만큼 용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핸디 무승부, 프랜사이드,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와 볼티모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템파베이 10경기 중에 7승 3패 기록할 정도로 상대 또 최근에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도 또 맥클란이 나오는 경기라면은 조금 참을 수는 없죠. 그죠? 일단 맥클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피안텔도 상당히 또 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점점 또 이제 또 부상 여파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8경기 동안 실점이 10실점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의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상당히 또 이제 약간 피칭 내용들,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고,
자, 또 홈 경기가 강해요. 베클라는 또 통산 홈 경기 성적이 상당히 또 준수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8경기 동안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10실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면 또 트레버 로저스 같은 경우는 실제 또 마이미 시절 때부터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일단 또 지금 현재로 7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22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은 또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거기다 또 이제 피안타율이나 장타호영 이런 부분은 또 원정 수치가 더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템파베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클라는 조금 나름의 또 실점 제어가 조금 되겠지만은 트레버 로저스는 또 일단 일정 수준의 실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발의 컬은 조금 고민이 된다. 승패 런업에서 템파 사이드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펜도 실제 또 템파베이가 나쁘지 않죠.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필라델피아와 신시내티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는 오늘은 약간 선발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페인터가 조금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페인터의 조금 이닝 소화력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신시내티도 로돌로 카드를 꺼낸다면은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불안한 매치예요. 일단 불안한 매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실제 또 9.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지금 이제 근데 페인터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보스턴전도 그렇고 조금 최근에 페이스가 좀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름 또 이제 나름의 또 피칭 밸런스를 안고 가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로돌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제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워싱턴 상대로도 일단 4이닝 동안 또 5실점, 뭐 조금 짧은 이닝, 또 피홈런, 볼넷까지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됐던 내용들. 뭐 최근에 또 약간 휴스턴전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두 경기 동안 지금 현재 피안타율이 3할 6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높은 지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또 무엇보다 두 팀 선발이 불안하더라도 신시내티의 원정 타격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타격적으로는 역시 또 필라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르 대상으로 품어보셔도 좋겠다. 근데 일단 일정 수는 난타전 조금 펼쳐질 겁니다. 어차피 또 일단 요 경기는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승패는 또 이제 저는 필라 사이드로 충분히 또 한번 또 타격전에서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피칭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또 피안타율이 3할이 넘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버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마이미와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애틀란타를 조금 반대로 가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 얘기인데 오늘 경기는 이제 메이어와 또 리치의 맞대결이라면은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마이미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리치 자체를 또 애틀란타에서 조금 이상한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짧은 이닝은 되게 잘 막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인데 무엇보다 얘를 또 지난번에 또 한번 길게 이닝을 끌고 왔다가 한번 또 난타를 당했던 적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또 역시 또 이닝 소화는 또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요렇게 조금 소화를 한 그런 패턴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약간 원정 뭐 피안타율이나 원정 설도 조금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본인 피칭 대비해서 원정에서의 고전들은 조금은 존재한다. 또 이닝 소화력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맥스 메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 또 피안타율이 2할 9리에요. 9리일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 홈 경기 5경기 동안 2승 무패 2.63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일단 올 시즌은 또 이제 저는 잠깐 리치 충분히 또 이 친구도 애틀란타에서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안정감에서는 메이웨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또 애틀란타보다는 마이미 역배 가능성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지금 8.5 기준점이라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느 반을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일단 마이미 역배 가능성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행이 되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디트로이트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자 보자고요. 자, 어디 들어가 버렸지? 잠깐만. 저 체크, 저 위쪽에 있구나. 오케이. 자, 지금 현재 발데스와 또 체코니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발데스 같은 경우도 또 지금 현재 피칭 밸런스가 계속 기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잘 던져주는 경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실제 또 야, 적응이 됐구나. 팀을 옮기고도 충분히 또 노이장을 조금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 좀 있는데 전반적인 기복들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하다는 점들. 뭐 보스전전은 또 조기강판 9피 안타 맞고 뭐 10실점하고 이런 내용도 조금 보여주다가 뉴욕 매치전에서는 또 갑자기 또 6.2이닝 동안 뭐 2실점에 또 호투를 펼쳐주고 이런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에 기복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올 시즌은 약간 피안타율이나 조금 실점은 좀 많은 편이에요. 일단 기복이 조금 문제고 특히 또 홈 경기에서 올 시즌 4.5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 홈에서의 성적도 조금 기복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또 체코니도 지금 문제입니다. 체코니도 일단 피안타율이 2할 9푼 7리에요. 2할 9푼 7리로 상당히 또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실점 동반해서 원정 경기 6경기 동안 6.6형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실점이 조금 높아져 있다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오바가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8.5 받을 경기는 아니에요. 어떤 식의 진행이 되든지 승패는 뭐 디트 사이드로 조금 몰려있고 그런데 발데스 올 시즌 홈 피칭 조금 불안해. 그리고 또 이제 체코리는 원정이 또 불안하다. 결론은 일단 요 경기는 8.5는 아니다.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승패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워싱턴과 뉴욕 매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요 경기는 제이커빈과 또 스카세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요 경기는 조금 제외를 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요 경기만큼은 솔직히 뭐 제이커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홈 경기 피칭도 조금 밸런스가 깨져 있고 근데 스캇을 또 좋게 보자니 또 매치 타격이 조금 기복이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용기만큼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여기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냥 올 시즌 뉴욕 매치 경기만 조금 손을 안 대시는 건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뉴욕 양키즈와 토론토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패트릭 코빈이 예전에 또 코방골이었죠. 근데 이제 약간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면서 일정 수준의 밸런스를 조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예전보다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떨어져 있고 안정적인 이닝 소화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상당히 또 좋아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승운이 조금 따라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라이언 웨더스 같은 경우는 또 샌디의 오프너 또 이것이 또 불펜 롱릴리프 이런 자원들을 조금 소화를 했다가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또 이닝 소화력이 상당히 또 좋아졌습니다. 뉴욕 양키즈 와서 조금 각성 모드로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피안타율도 2할 2푼 1이 상당히 또 준수하고 홈 경기도 지금 현재 나름 또 2승 2패 홈 성적이 다예요. 그런데 일단 3.10의 방울로 나름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최근에 또 볼티 상대도 6.1인 동안 뭐 9개 탈삼진 2실점으로 최근에 웨더스가 상당히 또 긁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무엇보다 코빈도 지금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예전보다 이제 조금 덜 털린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꾸준한 실점이 조금 있고요. 특히 또 피안타율은 2할 9푼 1위 때입니다. 물론 또 양키즈 타선들이 약간 조금 자완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전같이 또 코빈을 또 잘 공략을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그래도 조금 꾸준한 피안타율 또 무엇보다 또 불펜에서도 양키즈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토론토의 불펜을 조금 신뢰하기 조금 어렵겠죠. 일단 최근에 또 코빈이 또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많이 기록을 못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펜의 부담감이 좀 갈 수 있는 토론토를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뉴욕 양키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내용이 되겠다. 최근에 약간 매치 전에 2연패를 조금 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 토론토전만큼은 조금 좋은 경기 방향성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어노바는 조금 고민이 돼요. 일단 8.5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승패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다음으로 조금 오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미네소타와 휴스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네소타 무엇보다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정말 터질 때와 안 터질 때 타격감들이 무엇보다 큰 차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 경기는 조금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마이다 보니까 이마이 지금 현재 제고 안 되고 있어. 세이브에서는 그렇게 조금 잘 던져주고, 또 라쿠텐에 또 천적으로 또 군림했던 이마이가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적응해서 상대 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애틀전에서도 홈런 2방 맞고 4이닝 동안 6실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약간 무엇보다 지금 이제 피안타율, 홈런율 이런 부분들이 일본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때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문제점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마이가 속구 위주의 피칭이 조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맞아나고 있는 패턴이다. 이러시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로하스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조금 불펜대예요. 일단 오늘 미네소타가 약간 불펜대로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요 경기가 조금 승패도 승패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또 미네소타가 불펜의 강점을 조금 보이는 팀도 아니고요. 또 이마이도 조금 부진하다면은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요 경기는 충분히 또 9.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깔끔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미네소타의 불펜데이 조금 기대가 좀 안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캔자스와 보스턴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캔자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좀 좋았죠. 그런데다가 또 세스루가 나오는 경기라면은 실제 또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스루고가 예전 컨디션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직전 화이트삭스전에서도 5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을 당했고, 뭐 최근에 또 클브 상대로 4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을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닝 소화 안 되고 있고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또 루고는 또 홈에서 극강이었죠. 그랬었는데요. 올 시즌 홈 경기 5경기 동안 2패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율은 4.40이에요. 그럴 정도로 홈 경기 피칭 밸런스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세스르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 뭔가 조금 망가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소니 그레이도 약간 원정에서는 실점이 좀 많아요. 홈 경기는 여전히 또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꾸준하게 담아주고 있는데, 원정은 3경기 등판에서 5.54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본인 피칭 대비해서 역시 또 원정 브랜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원래 통산 뭐 계속해서 원정은 조금 불안하죠. 그런 행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요 경기도 오버다. 8.5 기준점을 받을 경기는 아니다.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만 노려보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는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미러키. 두 팀 다 약간 라이벌전이긴 한데요. 이 경기도 오늘 저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마저도 조금 오늘은 조금 패스 방향성이 조금 맞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왜냐면 또 두 팀 선발들 최근에 또 뭐 스프롯도 그렇고 뭐 이마나가도 그렇고 조금 기량적으로 조금 큰 차이가 조금 안 느껴지는 부분들, 요 경기만큼은 일단 지역 라이벌전 전 상당히 또 난이도 있는 매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는 조금 패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도 역시 또 패스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오클라호마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클라호마는 풀멤버긴 합니다. 풀멤버 구성을 조금 잡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지면적으로 또 오클라호마 지금 현재 조금 홈 경기 빨들 절대 또 배제할 수 없겠죠.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자, 올 시즌 이제 또 컵 대회, NBA 컵 대회 포함해서 이제 상당히 또 맞대결을 또 자주 펼쳤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유난히 또 세난전에서 올 시즌 5번의 경기에서 4승 1패로 세난이 앞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 또 오클라호마도 세난전만큼은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샌안토니오가 내일 또 이제 루크 코너과 지금 이제 또 팍스가 지금 약간 부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GTD로 지금 조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긴 하지만은 뭐 저는 오히려 또 팍스가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캐슬, 딜런 하퍼 이런 사람들이 되려 또 호흡이 조금 더 잘 맞는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웸비가 또 각성을 해버렸어요. 무엇보다 웬바야마 미네소타전이 올 시즌 제일 고전을 했었어. 일단 전체 팀들 중에서
동부 서부 할 거 없이 미네소타저를 정말 고전했었는데 그 미네소타를 이제 또 퇴장당하고 그 뒤로 일단 씹어먹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웸비가 지금 건재한 상황이라면은 홈그린은 약간 웸비를 조금 못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하텔슈타인, 홈그랜 절대 웸비에 대한 수비가 안 됩니다. 특히 또 이제 또 웸비의 또 외곽야투가 또 오클라호마전은 상당히 또 돋보였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난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보고 있고요. 원래 또 우리가 또 서부 그림은 이렇게 그렸죠. 그죠? 서부 그림들은 이렇게 조금 그렸었는데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세난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랜사이드의 또, 요 방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또 웸비에 대한 수비는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물론 또 스가는 또 무섭습니다만은, 조금, 무엇보다 에너지 레벨에서도 세난의 우세를 조금 더 보고 있는 내용이다. 조금 안전한 접근은 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역시 또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겠다. 다만 또 어느 반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9.5 기준점에 어느 반은 굳이 손대지 마시고 일단 승패라는 배 역배나 프랜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르신다면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콜로라도와 텍사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콜로라도 올 시즌 약간 콜로라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대 또 지금 현재 뭐 예전같이 일방적으로 조금 무너지는 경기들을 조금 안 보여주고 있고 불펜들도 예전같이 크게 털리지 않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약간 작년보다 나아졌다. 이게 조금 결론인 것 같은데 일단 퀸타나와 또 맥켄지 고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텍사스를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퀸타나가 이제 또 피츠버그에서 또 콜로라도 또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는 또 약간 좌천된 느낌 그런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퀸타나가 이 조금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적응을 조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실점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점점 이제 피안탈도 조금 낮아지면서 최근에 또 밸런스를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고 올 시즌 또 홈에서 승리는 없긴 합니다. 승리는 없지만은 홈 성적이 또 3.78 방어를 조금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최근에 쿠어스에서 3점대 방어는 상당히 또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맥켄지고는 탈삼진은 좋아요. 정말 탈삼진만큼은 정말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약간 조금 장타호형이나 볼레도형 조금 많습니다. 또 이닝 소화에도 다소간에 조금 기복들이 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또 원정 피칭 올 시즌 5경기 동안 1승 3패 기록하고 있고 6.38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원정에서 피칭 내용 밸런스가 조금 깨지고 있다면은 일단 6경기에서는 퀸타나의 안정감을 조금 주목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텍사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배 사이드나 프랜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고의 원정 조금 실점이 조금 높다는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여기 콜로라도 역배 또 퀸타나가 쿠어스에서 지금 적을 잘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상기를 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LA 엔젤스와 애슬레틱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우레나가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요. 이 우레나는 라쿠텐이 지금 우레나는 아닙니다. 역시 또 약간 동명 2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또 긴과 우레나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는 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저번적으로 일단 우레나 같은 경우는 호투 가운데에서 조금 승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갖고 클리블전에서도 5이닝 2실점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6이닝 1실점 나름 또 잘 던져주고 있거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또 이닝 소화력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불펜이 말아먹은 경기들도 다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약간 투구수가 조금 늘어나면 그때부터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 보니까 유난히 또 이제 본인 피칭 대비해서 승운이 조금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좋지 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기인이 또 등판하는데요. 기인은 또 이제 본인 성적이 세터홀스 홈파크에서는 상대 또 이제 조금 부진하거든요. 탁구장에서는 상대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피칭은 5경기 동안 1승 무패 1.48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서터힐스 파크만 조금 벗어나면은
원정 피칭은 극강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조금 애슬레틱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저득점도 조금 예상이 돼요. 일단 우리나라도 잘 던져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잘 던져주고 있고 정말 또 피칭 내용 깔 건 없는 내용이고 긴도 원정 나가면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게는 8점을 기준점에 언더도 조금 주목하셔도 좋은 경기. 일단 또 원정에 또 또 우리나라는 조금 승운이 조금 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애슬레틱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시애틀과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오늘 커비 카드를 꺼내고 이제 약간 조금 무너졌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애틀도 약간 홈 성적 극강이었던 뭐 카스티오나 또 커비 이런 자원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브라이누만큼은 그래도 홈 성적이 지금 현재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일단 4경기 동안 2승 무패 3.6경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브라이누는 홈에서 꾸준하게 조금 밸런스를 조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슐츠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올 시즌 잘 키웠죠. 잘 키웠던 자원이고 상당히 또 출발이 또 괜찮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피언털도 상당히 또 낮아요. 근데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밸런스가 조금 깨지고 있습니다. 캔자스전에서도 조기 강판을 당했고요. LA 엔젤스전에서도 3.2이닝 동안 7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2경기 동안 무엇보다 조금 무너지는 피칭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또 약간 조금 아직까지 경험 부족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오늘 시애틀이 조금 패배를 조금 크게 당하긴 했지만은 샌디전이었죠. 일단 최용블이 또 한번 브라이누의 홈발, 슐츠의 최근에 또 2경기 연속 조기 강판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시애틀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최근 2경기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조금 손이 가진 않아요. 슐츠가 또 최근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브라이언은 또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내용이고 일단 최용별이 또 시애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저스 이제 또 야마모토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또 이제 또 야마모토는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오늘 또 고민이 돼요. 물론 또 다저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고는 있죠. 뭐 최근에 또 5연승의 반등세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라이벌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샌디전만큼은 조금 올 시즌 행보도 지난 시즌도 약간 조금 시즌 막판에 조금 물렸던 내용들이 좀 있고 일단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천맛대결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야마모토가 물론 또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야마모토가 올 시즌 조금 장타율이 조금 문제예요. 피안타율은 또 2할 1푼 9리거든. 그러면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야마모토 같은 경우는 조금 8경기 동안 피홈런이 지금 8개입니다. 8개. 작년 대회에서 피홈런율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장타형이 조금 문제를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좋아요. 페이스는 좋은데 한 방에 또 크게 무너진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전에도 샌프란시스코전에서도 6.1인 동안 홈런 3방 맞았어요. 홈런 3방 맞으면서 5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마모토가 갑자기 좀 장타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은 내용은 아니죠. 또 휴스턴전에서도 또 6이닝 동안 잘 던졌지만 또 홈런 한 방 맞았고 계속해서 홈런 개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는 많이 허용을 안 하는데 홈런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 결론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마이클 킹은 또 이제 또 뉴욕 양키즈의 또 불펜 필수 카드였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샌디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루트를 조금 거쳐서 좀 왔긴 했지만은 샌디 와서 지금 현재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일단 피안타율 1할 9푼 1이에요. 1할 9푼 1위로 상당히 또 낮은 피안타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 4경기 동안 또 1승 1패 2.35의 방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다저스도 뭐 최근에 또 연승을 조금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샌디가 오늘 또 시애틀을 격파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타격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용인 역배 가능성을 살짝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킹 최근에 밸런스 좋아요. 이닝 소화력도 조금 좋아졌고 예전 조금 이제 좀 이닝이 좀 짧았죠. 그런 내용도 좀 있는데 최근은 또 컨디션이 또 무시할 수 없다. 야마모토
최근 계속해서 홈런 쳐맞고 있습니다. 직전 샌프란시스코전에서 3피 홈런을 맞았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오늘은 역배 가능성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겠다. 어느 반은 패스,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승패는 역배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잭 갈렌의 컨디션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젠 또 믿고 쓸 수 없는 잭 갈렌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또 피안타율도 또 2할 9푼 1리입니다.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또 체이스 필드 홈에서는 또 1승 1패, 또 2.61로 본인 피칭 대비해서는 상당히 또 호투를 펼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 근데 최근에 약간 조금 얻어맞고 있긴 해요. 그런 애들 조금 문제인데, 무엇보다 로비레이도 조금 문제입니다.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원정 4경기 4전 전패요. 4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무엇보다 직전에도 또 다저스 상대로 4.2이닝 동안 홈런 2방 맞고 4실점, 역시 또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로비리는 또 홈 경기 대비해서 원정에서 온도차가 너무 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여기는 충분히 또 9.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체이스 필드의 또 성향상 조금 오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잭 갈렌도 조금 불안하고 홈 경기가 조금 준수하긴 하지만 여전히 또 실점이 없는 편은 아니죠. 근데 또 로비레이는 원정에서 크게 조금 흔들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9.5의 이유는 충분히 또 존재할 것이다. 자, 그 가운데 또 용기는 역시 또 로비레이 원정 4전 전패에 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역시 또 애리조나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냐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에리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또 새벽 경기부터 내일 오전 경기까지 이렇게 일단 방향성이 조금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선택지를 잘 끌고 와보시려면은 오늘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다는 점들, 다시 또 페이스 끌어올리는 이번 주가 되겠다는 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출발 화이팅 있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자!